요 한 3, 4일, 한 4, 5일간의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할 정도로 꼼꼼하게 읽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제 이런 책이 있다라는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작가 이름은 오기스트 빌리에 드 릴아당이고요. 책의 제목은 미래의 이브입니다. 레브 피티흐 해서 그냥 퓨처고요. 이브는 이브입니다. 이 책은 작가 이름이 오기스트 빌리에 드 릴아당, 그러니까 릴라당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 작가입니다. 발음이. 자, 이 책은 저 위에 있었어요. 저 위에 있었는데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을 저기다가 이제 꽂기로 하면서 그럼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저기 있던 책을 덜어냈는데 그게 이제 그중 한 권이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은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있었던 거지? 하고 뭐 하는 책이지? 하고 펼쳐보니까 물론 제가 샀고요. 책을 다 펼쳤는데 에디슨이 나오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이미 명백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발명왕 이른바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인가? 에디슨 평전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는 뭡니까? 소설책인데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조금씩 들추다가 이런 소설이었네. 근데 내가 분명히 그 소설을 샀을 때는, 그러니까 이 소설이죠, 그죠? 이 소설을 샀을 때는 그 SF인지 잘 모르고 샀을 거예요. 아마 그 릴라당이라는 이름을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책이 이제 소설이 좀 제대로 번역이 돼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하고 샀을 텐데, 안 읽고 처박아둔, 문자 그대로 처박아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 펼쳐보니까 에디슨이라는 이름의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슨과는 물론 다르죠. 이게 픽션이니까 이제 가공을 거쳤는데요.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굳이 가져왔을 때 이제 이 작가가 염두에 둔 것은 에디슨이 많은 것을 발명했는데 그 발명의 기저에 깔린 것이 전기 동력이란 말이에요. 전기 에너지인데요. 그것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래서 에디슨이라면은 저 정도 이제 그 과학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공학도로서의 어떤 손 쓰는 능력이죠.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만들지 않을까. 어떤 것? 바로 이 미래의 이브입니다. 이것은 여기 그 소설에 보면 안드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보편적인 단어로 바꾸면 안드로이드입니다. AI거든요. 그런 인조인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착상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 방식은 자, 에디슨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뭘로 파크인가요? 원래 그건 이제 에디슨이 살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과문하네요. 이런 건 이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으면은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 맨로 파크에서 여기 사진까지 심지어 갖고 왔고 아마 릴라당이 여기를 직간접적으로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아무튼 이제 소설이 전개되는 방식은 뭐냐면요. 전개되는 방식은 미스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린 이제 그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맨로파크에 살고 있는 이제 미국인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을 누가 방문하냐 하면 서 에왈드, 그러니까 에왈드 경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7, 8밖에 안 된 멀쩡한 젊은 청년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아달리라는 사랑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달리는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비너스의 현형같이 너무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천박한 비루함이 대조를 이루고 그 고통을 이 아달리가 이제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리고 이제 에디슨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건데 무슨 조언인 거죠? 그녀를 고쳐달라고?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설렁설렁 읽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제 와서 토로를 하는데 뜻밖에도 에디슨이 고쳐줄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뭡니까? 모든 계약에는 다 대가가 따른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아달리를 육체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기품 있는 여자로 말하자면 만든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 읽기 비교적 쉽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부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 부마다 조그만 장들이 있는데 그 장에는 또한 이제 소제목들이 들어있고 그 소제목이 그 챕터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는 식이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악마와의 계약을 이제 맺게 되고요. 그럼 에디슨이 뭘 만드냐 하냐 하면요. 에디슨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왈드 경의 애인의 이름은 알리시아예요. 아달리는 이 사람이 만드는, 에디슨이 만드는 안드로이드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언제 쓰여진 소설이냐면요. 1882년에 쓰여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에디슨 나오고 나서 써져야 되니까 19세기 이미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상당히 발달했을 때 이미 써졌기 때문에 이 아달리를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관심사의 문제인데, 이 릴라당이라는 작가가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으로는 이 에디슨 씨가, 이 과학자 에디슨이 알리시아라는 인간이 있잖아. 여자 인간이 있는데 그녀를 모델로 해서 그녀의 카피본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아달리라는 그런 그 카피본을 정말 원본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비교적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서술을 하는데요. 사람 그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혼을 불어넣어야 되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기존에 전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막판에 이제 짠 이런 거였죠? 하고 그 스릴러처럼 좀 밝혀주는 그런 식인데요. 대체로 소설의 그런 긴장은 좀 떨어져요. 우선은 보시면 이 분량이 있죠, 여러분. 이 분량이 그렇게 좋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량이 아니라는 거는 이야기 덩어리에 비해서 분량이 너무 많은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가 옆으로 빠져버렸는데, 이 줄거리 외에도 사변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에왈드하고 에디슨이 얘기를 하면서 생명이라 무엇인가, 과학이라 무엇인가,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면 우리가 인간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 다음에 남성 작가가 쓴 거잖아요. 남자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여성이 화제의 대상인데요. 어떤 미적인 그런 논평의 대상인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판단의 대상이고, 여자란 무엇인가, 여자는 원래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진 게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긴장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해야 되나? 그 전에 있던 이제 실험의 어떤 결과물이 뭐냐면, 소아나라는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 소아나는 뭐냐면 하면서 이제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찾아왔었는데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는지 말았는지, 그런데 애매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반쯤 인조인간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수면 상태? 약간 이제 그 칼리쿨라 박사의 밀실인가요? 거기 나오는 이제 그런 거 조금 비슷하게 또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반쯤 수면 상태 목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 경계에 있는 소아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성 인물인데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쯤 만들어진, 반쯤도 아니지, 거의 99% 이제 완성된 아달리를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완벽한 그 알리시아의 모조품을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 하면은 이 에왈드가 보고서 우와 저거 알리시아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원본보다도 더 원본 같은 그런 이제 모조품을 만드는데요. 이 이미테이션이 너무 예쁘면서 또한 이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빠져드는데 결국에는 배가 난파돼가지고 다 죽는 건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비극으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는 그런데요. 이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만드는 과정이 되게 이제 상세하다 했는데, 예컨대 이제 5부인데요. 5권의 제목이 아달리입니다. 1장 인류에 있어서 기계의 첫 출현해서 이제 이거 이제 에디슨이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안드레이드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1번은 살아있는 내부 시스템, 평행 유지, 보행, 음성, 동작, 감각 뭐 이런 건데, 이게 제가 볼 땐 이제 이 헤드, 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형 매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뼈나 이런 근육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살이에요. 이건 이제 진짜 플래시죠. 이렇게 덮여 있는 이 내용물들을 말하고, 네 번째가 이제 피부, 사람의 살갗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표면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비교적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되게 애쓰고 있고, 여기 표지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겁니다. 인조인간 안드로이드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가능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에디슨의 이제 역량인데, 이 세상에서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리고 있는 저는 진화하는 새로운 세대의 인류에 대해, 즉 현대 지상
현대 지상주의의 동시대를 사는 여러분에 대해 앞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멜로파크의 마법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임과 동시에 뭡니까? 이 미래의 어떤 인류, 미래의 이부, 이것까지 이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지닌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지금 마법사라고 했잖아요. 이 마법적 역량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뭘로 만드냐면요. 전기예요, 전기. 이 전기의 힘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본다라는 이제 그 시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디슨의 말이 이제 인용되는 건데, 필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여자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필요, 수요, 요즘 말로는 수요죠. 니즈가, 수요가 있으니까,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만족시키겠다. 아, 과학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도고, 이 에디슨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로 하늘을 찌르냐면, 저는 치료약이 없는 병이란 없다고 믿는 괴짜 의사들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이제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해냈는데, 그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은 결국 자연, 뭐 혹은 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한 어떤 우리가 모르는 원칙이더라라는 걸 소설은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달리를 만드는데도 성공했고, 그 다음에 에왈드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진짜 그 알리스한 줄 알고 감동했다가 이게 인조인간인 걸 알고 굉장히 분노하지만 결국 아달리를 그 나름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둘의 그 관계가 조화롭게 된 참에 배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이런 사고를 결국 인간이 막지 못한 거니까, 생명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도 그 생명을 이어가는 거는 결국 인간의 몫이 아니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끝내므로 해서 생명 창조를 향한 어떤 인간의 오만한 힘의 철퇴를 가하는 소설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오기스트 빌리의 드 릴라당입니다. 보통 이 드는 영어에서 오브여가지고 오노레 드 발자크에서 드 뭐뭐의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릴라당 요렇게 이제 외우면 되겠죠. 이런 이름의 이제 작가였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읽고 나서 딱 떠오른 소설은 이거보다 더 유명하고, 여러분한테 권한다면, 한 권을 권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 책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거든요. 이건 이제 메리 셸리가 쓴 이제 그 소설인데요. 이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쓸 때 메리 셸리가 18, 9세?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이 고3? 혹은 이제 그 대학교 뭐 1학년 여학생이 이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달랐던 시절이라서 18살이었지만 메리 셸리는 이미 아이 엄마였어요. 애를 이미 두셋인가 낳았는데 그 중에 또 한둘은 죽어가지고 뭐 이미 인간으로서 겪을 거 다 겪었다고 말해도 큰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랐고요. 여자로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교미를 했고요. 새끼도 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는 것까지 경험한 여자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젊은 여성이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근데 아시다시피 프랑켄슈타인은 사람이고 박사예요. 프랑켄슈타인 박사인데요. 공부를 하는 이제 학자인데요. 요즘으로 치자면 생명공학 이런 거 이제 전공하는 사람으로 보면 될 텐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뭘 만듭니까? 피조물을 하나 만드는데요. 요즘은 그냥 그대로 받아 쓰죠. 크리처라고. 크리처를 하나 만드는데 그 크리처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자마자 이 아버지인 프랑켄 박사에 의해서 거의 버림받는 거죠. 제 발로 이제 도망을 치긴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 혐오감을 굉장히 크리처가 견디기 힘들어해요. 도망을 가고 사고를 치고 중간에 협상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나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은, 나와 알콩달콩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프랑켄슈타인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사고를 치고, 프랑켄슈타인이 아꼈던 여러 친구들, 심지어 약혼녀까지 이제 죽이게 되고요. 도망 가게 되고요. 프랑켄슈타인은 그 놈을 쫓아 가게 되는, 이런 식의 약간은 쫓기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처럼 이렇게 쫓기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서사가 형성이 되는데, 전체적인 얼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윌리엄인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저쪽
저쪽에 북쪽에 항로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다니는 탐험가 선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는 자기의 여동생인지 뭐 누나인지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 중에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만났는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고요. 다음 편지에서는 프랑켄슈타인 박사랑은 이제 헤어졌죠. 항해가 계속되는 중에 이번에는 크리처를 만나요. 크리처를 만났더라. 순서는 바뀌었을 수 있어요. 크리처를 먼저 만났는지 프랑켄슈타인을 먼저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큰 얼개는 그 탐험가가 누나에게 영국에 있는 누나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론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지켜야 된다. 그거 하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식민주의, 그 제국주의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항로를 이제 개척을 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말하자면 문명화 개화시킨다는 이유로 착취하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 시장을 이제 사실 자기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개척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잠깐 이제 조명을 하면서 그 역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항로를 바꿨던가 하는 식으로 소설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디테일은 잊었지만은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 프랑켄슈타인을 굉장히 아기 때 읽고 나이가 들고서 다시 읽어봤을 때는 소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막 잘 쓴 소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메리 셸리가 이제 묘사하는 프랑켄슈타인이 크리처를 만드는 부분은 거의 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묘사하는 장면인데 거의 묘사가 안 돼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18년에 썼으니까요. 1818년에 거의 뭐 산업혁명 직후에 썼다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거에 큰 관심이 없었겠죠. 대신에 여기는 과학적인 건 묘사가 많이 돼요. 다시 연도를 정리하면 요거는 1818년이고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이고요. 이건 1881이니까 거의 뭐 20세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쓴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묘사에 있어서 많이 빠져 그 다음에 이제 계몽적인 뉘앙스도 너무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읽어야 되는 소설, 읽어서 나쁠 게 없는 소설, 심지어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소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이 주제죠, 주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소설적으로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잘 형상화했고, 소재네요. 이거는 말을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제의식인데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게 바로 어떤 생명 창조의 비의 같은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주제의식인데, 그런데요. 그 주제를 이제 펼쳐가는 과정에서 이 메리 셸리가 주목하는 거는 크리처의 절규예요.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이럴 거면은. 내가 너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크리처를 빌려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제 절규인 거죠. 하느님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만들었으면 똑바로 잘 살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큰 비극과 고통과 뭐 노동과 이런 거에 시달리게 하냐고. 그래서 인간이 신을 향해서 퍼붓는 절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 소설의 초입에서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제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제사는 밀턴의 신라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인간의 대명사인데 최초의 인간이 신을 향해서 퍼붓는 저주, 절규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옴으로 해서 많은 이제 생각들이 들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문학사에 이렇게 남는 소설들을 보면은 확실히 뭐 문장 하나하나, 기법 하나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주제의식, 그 다음에 이제 서사를 이끌고 가는 어떤 그 동력, 뭐 진정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인물의 어떤 그 절박함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야 했던 프랑켄슈타인의 절박감,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프랑켄슈타인의 무능력함, 비겁함, 비루함,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처의 절박함이 있는 거죠. 일단 태어났으니까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너무너무 고독하고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어떤 또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또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을 이끌고 가는데 여기는 보니까는 아무도 절박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소설이 조금, 다 안 읽히는 소설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편가르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여성 작가이자 이미 엄마인 작가가 썼어요. 피조물이 남성입니다. 약간 그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 스스로도 네가 감당이 안 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약간 이제 그런 엄마로서의 한탄과 큰일 났다. 이거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고뇌의 절박함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남성 작가가 썼는데요. 반쯤은 유희삼아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 인간을. 그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SF의 영역으로 옮겨오면은 섹스돌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쾌락을 위해서 어떤 그 리얼돌 그런 거를 이제 로봇 버전으로 인조인간 이제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거는 어디를 보나 많이 나오죠. 그 드니 빌레브가 만든 그 저기 블레이드 러너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나도 예쁜 그 여자 그 저기 뭐야 동거녀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별로 절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남성 작가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그게 이제 여기서 너무 역력하게 이제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요 두 소설 모두 밑에 깔려 있는 텍스트는 괴테의 파우스트 일 겁니다. 당연히 인간이 인간을 만든다라는 거에 이제 그 원조 그거를 문학적으로 가장 잘 형상화한 게 이제 파우스트인데요. 파우스트가 이제 그런 연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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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술의 이제 종합으로서 조수 바그너와 함께 작은 인간을 만들잖아요. 옛날 번역으로는 소인인데요. 호문클로스를 이제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밑 텍스트에 깔려 있는 것은. 하지만 이제 그럼 너무 그 남성 작가의 어떤 여성 크리처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거는 피그말리온 신화인데, 이제 피그말리온이 조각을 아주 예쁜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지가 만들었지만 조각품이 너무 예뻐서 그 조각품에 이제 반하게 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신이 이제 아프로디테인가요? 그걸 너무 이제 어여삐 여겨가지고 그, 인형을, 조각품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이제 피그말리온 신화인데, 요게 이제 아시스와 갈라테아, 만들어진 그 인간으로 결국 이제 되게 되는 그 조형물의 이름이 갈라테아거든요. 요게 이제 그 클로드 로랭이 그린 그림이 또 있고, 도스옙스키가 그 그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악령에서 스타브로긴으로 하여금 이제 논평하게끔 만든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건 이제 스타브로긴의 황금시대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12월 말에 끝에 김윤식 선생님 그 전시회를 갔었는데, 김윤식 선생님 그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하시고, 그 에세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빼먹지 않아요. 스타브로긴의 황금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아시스와 갈라테아.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떤 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어떤 예술품, 내가 꾸는 꿈, 이게 이제 이렇게 현실에서 실현이 된다면, 근데 그걸 이제 연애서사로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땐 좀 너무 건조하고 사변적이고 지루하고 사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진정성이 의심된다 했었는데, 진정성이 의심된다. 절박하지 않다. 그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진정성을 따지지 마십시오. 정치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따지면은 히틀러는 진정성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진정성을 따지게 되면 우리 모두 궁예가 돼야 됩니다. 다 관심법을 이제. 이 유시민하고 나경원 옛날에 토론할 때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요건 이제 문학 텍스트니까요. 우리가 이제 내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에디슨한테 이 자기의 고민을 토로했던 에왈드의 어떤 고민의 진정성, 그런 것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소설도 있더라. 하지만 이제 이런 주제에서는 이 작품을 참 빼놓을 수가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또 얘기를 하자면은 호프만의 에테아 호프만의 모래인간인데요. 모래인간에서 스팔란짜니 교수가 올림피아라는 이름의 목각 인형 인조인간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주된 주제가 아니고요. 주된 주제가 아니고, 올림피아가 AI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나타나엘만, 주인공인 나타나엘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분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친구 이름이 지그문트인가 이런데, 손만 만져봐. 손도 엄청 차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너 왜 이래 친구야. 너 도움이 필요하면 꼭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래인간에서 이제 그것은 부차적인 주제긴 하지만, 모래인간이 이제 가성비가 워낙에 높은 소설이고, 뭐 프로이트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프로이트가 그
언캐니를 설명할 때 이제 그 소설을 가져옴으로 해서 더 보편적으로 많이 읽히게 된 것도 맞고요. 소설이 짧은 데 비해서 안에 재밌는 소재와 주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AI 테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다룬 소설이고요. 모래인간은 이제 부분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준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아까 에디슨을 그 마법사로 자꾸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했는데 전기공학자이자 엔지니어이다. 그러니까 과학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측면,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묘하게 결합된 채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그렇고 국내 초역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까지 번역이 안 됐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면 한번 들춰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네이버에 보니까 줄거리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놓친 거는 그거를 보고 메꿨는데 소설이라는 건 뭐 모름지기 직접 읽어야죠. 그리고 이제 문체를 또 느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네, 시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시공사.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참에 제 책을 깨알같이 한번 광고를 하는데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좀 썼는데요. 여기에다 썼는데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막 할 얘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뒤에 한 문단 정도는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에세이집을 쓸 때는 네. 프랑켄슈타인하고 개의 심장을 이제 짧게 요약을 한 거고요. 한 거고 나중에 이제 개의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쓰면서 서두에 이 프랑켄슈타인의 얘기를 좀 씁니다. 이게 프랑켄슈타인 혹은 그 모던 프로메테우스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에 반해서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한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생명 창조인데 그 개의 심장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앞부분에다가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지금 이 채널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찍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코로나 1학기에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2020년 1학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쭉 찍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개의 심장 찍으면서 프랑켄슈타인도 조금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자, 프랑켄슈타인을 광고하는 그런 영상이 돼버렸는데 오늘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한 번 더 읽을게요. 오기스트 빌리에르 드 릴라당의 미래의 이브였습니다.